태평양 인문단 22회 첫째 시간은 왕가 사는 남자로 보는 한국 천만 영화였죠. 두 번째 시간 역시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영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만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주제는 아재가 돼도 재밌는 한국 만화 영화 탑5 요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옛날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누르면은 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지금 봐도 재밌네. 아니 저런 위트 있는 말을 했었어?'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각자 선정한 5개의 만화가 있을 겁니다. 탑5 부터 1 위까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저 먼저 탑5 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탑5 이 만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입니다. 네, 1990년 방영 시작했고요. KBS2 ETV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귀여운 그림체와 함께 배추도사와 무도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소개한 만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도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배추도사 무도사가 훨씬 더 재밌었다. 그래서 뭔가 은비까비는 정이 안 갔어요. 그래서 좀 띄엄띄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주제곡도 저는 다 오늘 제가 선정한 만화 영화는 다 주제곡도 함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곡이 이렇게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빛 놀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누굴까요? 글쎄요. 갑자기 퀴즈가 네. 나갔죠. 유명한 네네네. 사람인가 보죠. 퀴즈를 유명한 내는데. 사람이 이제 저는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돌발 퀴즈를 냈습니다. 네. 은비까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배추도사 무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옛적의 이제 주제곡이고요. 시작할 때 나오는. 아. 예. 근데 코미디언이 불렀습니다. 한국 남자 어. 코미디언.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현재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요? 목회자예요? 예. 글쎄요. 전혀 자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죠.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김정식 씨입니다. 아. 예전에 그 올챙이 춤 추고 하셨던 예 그런 김형식. 김정식 어느 분이 씨가 얼굴은 알 것 같아요. 예예예. 예 보시면 아실 거고요. 마지막에 동네방네 아이들이 뭐 재밌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발음을 좀 흘리면서 손뼉치며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분의 어떤 뭐 익살스러운 어떤 보컬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음음. 어쨌든 저는 옛날 옛적애가 참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걸 좋아할까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당시에 제가 이 만화를 볼 때 느꼈던 마음이 뭔가 따뜻하고 좀 푸근한 느낌이 좀 아직까지도 조금 이 만화를 현재 볼 때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최고의 에피소드를 하나 좀 뽑았는데요. 최고 에피소드는 이 호랑이의 효도라고 어 뭔지 알 것 예 같아요. 이게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뻔했는데 이 말발로 호랑이한테 뜬금없이 "아이고 형님." 막 이러면서 우기면서 호랑이가 속아 넘어가서 "네가 내 아우란 말이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예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효도를 하려고 막 멧돼지도 잡고 나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산삼까지 구해내거든요. 막 근데 그때 그림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린 당시에 그 멧돼지 잡는 그림체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그 작화가 굉장히 훌륭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산삼 구하려고 이무기와 싸우고 인제 집에 갔는데 그때 어머님의 임종이 딱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절벽에 올라가서 "어머니." 외치면서 이 돌이 되는 그런 슬픈 전설인데요. 이게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림체가 정말 좋았다. 예. 그리고 뭐 한락대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에 사는 어떤 그 아낙레인데 굉장히 장사입니다. 그래서 막 도깨비랑 씨름하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상상력이 예 굉장히 뭐 풍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2개 에피소드가 있고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일요일 날 점심 때 KBS에서 했던 그렇죠. 예, 만화 영화도 많이 있었고 방금 종노래자랑 하기 전에 예, 예, 정노래자랑 그래서 참여권을 넘겨주기 전에 예, 예, 부모님한테 예.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뭐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죠. 뭐 저는 탑5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쭉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방금 왜냐면 제가 KBS 그때 일요일 점심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게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전에 원래 한 저녁 때쯤에 정기 방송으로 나갔던 걸 나중에 그 시간대 그게 약간 보여줬던 거죠. 사이클로 돌아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영심이를 했다가 뭘 했다가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영심이를 좀 일단 뽑아봤어요. 영심이. 예. 영심이. 예, 되게 좀 만화가 소소하고 재밌어서 예. 그리고 재밌는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 되느냐 맞아요. 둘이면 둘이지 셋이 되느냐 이거를 무한정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둘이면 둘이지 맞아요. 둘, 셋, 넷부터 예. 100까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이 약간 현실에 있을 만한 캐릭터들이어서 예, 좀 어릴 때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순심이 말하는 순심이. 그쵸. 동생. 예. 얄미운 캐릭터죠. 네, 그리고 영심이만 네. 바라보는 안경태였는지 병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왕경태, 왕경태. 예. 왕경태가 네네. 맞습니다. 어릴 때는 네네. 안경태로 들리긴 했어요. 네네네. 저도 안경태인 줄 알았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왕경태가 맞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그 약간 영심이가 되게 어떨 때는 못나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 못난다는 게 약간 철이 없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좀 그래도 계속 일기를 쓰면서 예, 순수한 마음을 계속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게 좀 어린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심이를 저는 일단은 올려놓겠습니다. 코벨은 영심이가 순위 있나요? 있습니다. 무슨 전 어. 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몇인가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심지어 꽤 높습니다. 3위입니다. 예. 영심이 3위. 저도 네.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당시에 뭐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저희 흔치 않은 여성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었죠. 맞습니다. 뭐 네. 여성 서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은 남자니까 어떤 여성들이 특히나 어릴 때니까 여성들의 어떤 심리나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새롭게 다가오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뭐 영심이 같은 경우 어떤 사춘기 소녀가 겪는 그런 어떤 일상을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얘기했듯이 일기장에 적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자신의 심정을 일기장에 토로하고 또 왕경태를 무시하면서도 왕경태가 다른 여자와 친해지니까 되게 내심 질투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의 맞아요. 어떤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갈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보기에도 굉장히 어떤 어른의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어른의 세계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정네들이 아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순위로 넣어놨습니다. 네. 저도 영심이가 순위에 있는데요. 영심이가 저한테 3위네요. 네, 저도 3위. 영심이 1990년 역시 KBS ETV에서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백음택 파백의 그 14살 영심이가 원작입니다. 영심이가 중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2병 되기 직전이었고, 그 코벨이 얘기했듯이 여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많지 않았는데, 딱 2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달려라 하니와 영심이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영심이가 더 좋았던 게, 한이는 좀 뭔가 슬퍼요. 그죠? 슬프고. 슬픕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한이의 분노와 엄마 이것 때문에 엄마, 나 왔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좀 뭔가 너무 슬픈 정서가 많이 깔려 있었던 반면 영심이는 하나하나 그 생활 속 에피소드가 밝고 유쾌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영심이 3위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 왕경태 그리고 뭐 영심이 못 살게 구는 구월숙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기 얘기했던 그 삽입곡 있죠, 숫자성. 제가 가사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게 시작을 이렇게 부르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맞아. 둘이면 둘이지 셋이야.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10가지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5이면 6이 될까? 6이면 6이지 7이 될까? 7이면 7이지 8 아니야? 8이면 8이지 9 아니야? 이렇게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무한한 확장의 숫자 개념을 일깨워줘. 저도 이거 명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재 입장에서 이 노래 정말 부르면 정말 재밌었고 아마 수학여행 갈 때 부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유쾌하게 지금 기분 좋게 남아있는 만화 영화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꼽자면 이 중간고사 에피소드인가 하나 있죠. 순전히 찍기로 1등을 해버리는 반일등을 해버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장학 퀴즈 같은 데까지 나가버리거든요. 얼떨결에. 그래서 이제 한 문제도 안 풀어요. 한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맞아요. 그 네. 기억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괜히 맞추려고 하다가 점수가 깎이고 이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1등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일어났거든요. 근데 너무 민망하니까 본인이 실수로 버튼을 눌렀어요. 그냥 해도 1등인데 한 문제도 안 맞췄으니까.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정답을 맞춰주실 건가요? 정답 뭔가요? 아닌데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 문제가 자체가 뭐냐면 이 시조의 작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영심이는 얼떨결에 그냥 민망해서 눌렀는데 답을 모르니까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몰라. 100점 이상 모른다. 맞습니다. 이걸로 이거죠. 바로 이 장원이 맞아요. 장원이 돼버린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을까? 막 어린 마음에 막 그런 기억이 나는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영심이는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순위에 올라야 한다. 저에게 3위가 되었습니다. 코벨이 생각하는 5위는 누굴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5위는 달려라 한입니다. 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뭐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달려만 한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달려라 한이는 육상 선수의 한이고요. 천방지축 한이라는 또 체조를 하는 한이 버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왼발 깽깽, 오른발 깽깽. 맞아요. 천방지축 한이는 그렇게 큰 인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달려라 한이가 지금도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죠. 심지어 작년에는 그 달려라 한이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나쁜 계집의 달려라 한이라고 그 나일이가 주인공으로 된 그 속편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쨌든 간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캐릭터고요. 이걸 꼽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만화였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한이가 굉장히 당차고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역경 같은 거를 극복하고 어떤 인간 승리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한이를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도 멀쩡히 살아있고 멀쩡한 집 자식이거든요. 아버지가 심지어 아버지가 심지어 그 해외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절대 못 사는 집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나서 자취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이가 들고 보면서 얘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갔던 캐릭터긴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뭔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이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고 재혼을 하죠. 예. 아버님이 재혼하신 그런 거였구나. 근데 재혼한 분이 되게 유명한 배우 이렇게 맞아요. 그런 느낌 같아. 그래서 우아하시고 성격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순전히 새엄마 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발심 때문에 스스로 혼자 나가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난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소녀네. 근데 뭔가 소녀 가장처럼 뭔가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커서 한이를 제대로 생각해 보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독특한 캐릭터성과 그 인간성의 어떤 드라마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5위로 꼽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이의 라이벌이 나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게 정말 나쁜 계집애인가? 나엘이 나쁜 계집애 이렇게 한이가 맨날 항상 이야기하는데 매회 빠짐없고 우리한테 세뇌를 가스라이팅 시키잖아요. 나쁜 계집애인 거. 왜냐면 지금 다시 그녀는 다만 승부욕 강한 어떤 여자일 뿐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나엘이가 나쁜 계집애일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쁜 계집애라는 거는 한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냥 좀 철이 덜 든? 저 중학생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엘이도. 어리죠. 예, 아니 물론 뭐 제 기억으로는 신문 배달하는데 신문 넣지 말라고 하고 때리기도 했나요? 어쩌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었나? 예, 그런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한이는 나쁜 기집애죠, 한이한테는. 근데 중학생이 철이 없고 그냥 그러지 마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나쁜 기집애라고 할 것까지 있나? 근데 그거를 최근에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에 만들면서 나쁜 기집애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너무 나간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스피노프급이죠. 새로운 그 영화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나엘이가 주인공급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캐릭터 주나비인 캐릭터가 또 있는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3파전으로 서로 세 명이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이가 하도 이제 나쁜 계집애 하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근데 같긴 약간 해요. 그 작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약간 좀 눈이 살짝 눈썹이 올라간 거나 약간 좀 표독스러운 느낌으로 그리긴 했었어요. 약간 근데 진짜 나쁜 거랑 별개로 그럼 그렇게 그려지죠. 좀 차갑고 날카롭게. 네. 근데 한이도 만만치 않아. 한이도 성깔이 만만치 않아. 그죠? 네. 코벨 얘기한 어떤가요, 코벨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이의 성깔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나쁜 기집애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하게 가스라이팅에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정말 애니메이션 자체에는 작품 내적으로는 그 대사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단지 나엘이 건방진 기집애라는 표현으로 건방진 계집애. 나쁜 계집애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계집애다. 우리 집을 더럽힌 그 건방진 계집애. 근데 저희 나쁜 기집을 알고 있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좀 변형된 상태로 잘못 와전돼서 뇌리에 박힌 거죠. 아니면 개콘에서 그 누구였죠? 그분이 맨날 맞아요. 네. 그분이 나쁜 계집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거기서 개콘에서의 그 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김지혜 씨였던 것 같아요. 계속 나일이 나쁜 기집애라는 식으로 계속 표현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와전되다 보니까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이제 영화 제목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영화 제목도 나쁜 계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참 재밌는 측면이 있고요. 저도 나일이 뭐 나쁜 여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나일이는 그저 자기 집을 들여다보는 한이한테 뭐라고 한 것뿐이고요. 그 나일이가 사는 집이 한이가 옛날에 살던 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담벼락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일이가 뭐라고 한 것뿐이고 신문을 넣지 말라는 했는데 신문을 넣으니까 뭐라고 한 것뿐이에요. 짜증나. 신문 왜 자꾸 넣는 거야? 넣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죠. 물론 그 과정에서 손찌검 뺨을 때리긴 합니다. 그죠. 물론 그건 잘못된 얼마나 거죠. 많이 넣었으면 오죽하면 옛날에 그 심했거든요. 안 됩니다만 구독 사절 써붙여도 막 집어넣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이가 되게 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프라이드가 높아서 나중에 이제 경기적으로 부딪히면서 되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계략을 꾸며서 하이닌을 뭐 부상 입힌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집애, 나쁜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요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록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근데 결론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계집애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록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리는 진짜 나쁜 계집애가 아니라 자존심 강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치열하게 달려온 아이야. 원작 때는 한이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어서 미움받았지만 극장판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한이에서는 나엘이 시점으로 재조명되면서 내면의 압박, 고독, 진심,
이런 어린 경쟁심이 드러났고 작가 본인도 늘 나엘이한테 미안했다고 할 정도로 억울하고 불쌍한 면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멋진 계제배로 재평가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작가가 진짜 멋진 이랬는지 안 계제배. 했는지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도 결론적으로는 제 입장도 이렇습니다. 나엘이는 외모가 제 타입이기 때문에 나엘이는 나쁜 계제배는 아니고요. 네, 예쁜 계집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밸런스 게임으로 그 옛날 옛적에도 은비까비가 있고 배추도사 모도사가 있는데 이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서 한번 해보는데요. 누구의 옛날 늦적개가 더 재밌었나요? 그냥 딱 밸런스 게임을 했을 때 문제가 누가 더 재밌었어요? 저는 은비까비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간단한 이유, 한 줄 이유는 아니 일단 은비까비를 더 많이 봤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은비까비가 에피소드도 많고, 음. 네, 또 은비까비는 착중 내용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죠. 예, 그러면 근데 안 이제 돼. 그러면 안 예, 돼. 근데 배추도사 무도사는 그냥 말 그대로 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예. 배추도사 모도사도 나타나게 등장은 합니다. 근데 그쵸, 그쵸. 산신령이 배추도사였다. 이렇게 분장하는 거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진 않고. 예, 예, 맞아요. 예. 예. 뭐 어때요? 코벨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본 어떤 단편적인 장면이 기억이 나서 이게 은비까비에서 나온 장면인지 제가 한번 배추도사 구분을 무도사에서 나온 해보겠습니다. 장면인지 좀 네.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군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돌을 삶는 노인이라고 멀쩡한 네, 돌을 뭔지 압니다. 소 예. 속에 이게 계속 삶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은비값이네요. 그 은비까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바위가 속초 설악에 자리 잡은 내막에 대해서도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울산바위의 표정까지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헷갈리는데 둘 다 은비값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보도 찾아보니까 음. 배추도사 무도사가 1990년이고 그 다음에 은비까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은비까비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도사 무도사를 더 좋아했습니다. 나는 반전이었네, 또 갑자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 자체에 배추도사 무도사의 그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더 좋아하기도 했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비까비는 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개입을 했죠. 그런 식으로보단 그냥 이야기를 전승하는 차원에서의 배추도사 무도사의 그 스타일이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순전히 이걸 꼽은 건 제 캐릭터성. 배추도사 무도사를 은비까비보다 훨씬 좋아했기 때문에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에를 더 꼽겠습니다. 거의 정확히 동일한 이유로 저도 배추도사 모도사의 옛날 저쪽이를 또 좋아합니다. 이게 거의 2달밖에 안 했대요. 배추도사 모도사는. 근데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거였고 저도 그래서 5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게 4위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저는 또 많이 아시겠지만 2020 원더키디. 2020 원더키디. 네네. 네, 정확한 대작이죠. 내용, 역작이죠. 정확한 그 제목은 이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2020 원더키디 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원더키디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입니다. 우주 원더키디. 우주에가 부르는군요. 네. 근데 이게 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의 작화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보다 되게 뛰어난 편이었고, 네. 좀 약간 작정하고 만들었다 이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캐릭터도 좀 다양하고 우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좀 스펙타클한 액션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모습도 있고 제 기억으로. 근데 또 어린 제가 봤어도 그 스토리나 이런 게 나름 그렇게 헐겁거나 식상하진 않았어요. 약간 좀 재밌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한탄하게 스토리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것도 아까 영심이처럼 일요일 오후 점심시간에 전국 노래자랑 전에 했던 그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이후에 90년대 뭔가 90년대 2000년 21세기 들어서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좀 나름 대작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좀 맞아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코벨의 순위에 들어가 있나요? 우주 원더키드? 저는 원더키드 무려 2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 오. 2위. 예, 왜냐하면 그 네. 문책이 말했듯이 되게 독보적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음. 본격적인 한국 오리지널 SF 애니메이션이기도 했고요. 그 뒤로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거니와 그냥 유치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아까 뭐 무서웠다는 얘기로 뭐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었고 그게 굉장히 그 메카닉적 요소도 많이 나고 되게 상상력이 많이 발휘됐거든요. 물론 그런 어떤 서양의 SF에서 차용한 요소들이 지금으로서 보기에 많이 보이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는 디스토피아 느낌도 예, 나고. 굉장히 그 심각하고 심오하면서도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느낌,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질 정도의 SF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그 각을 잡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도 외국에 수출하는 걸 목표로 그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어떤 메카닉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설정 그런 동화 작화를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면은 199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애니메이션에 암흑기가 오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쉬운 측면이죠. 저는 이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원더키드를 2위에 꼽겠습니다. 원더키드가 저에게는 순위에 선정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인정하는 만화이긴 합니다. 저도 작화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이것도 한 1989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90년도. 근데 그 작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탑 3 안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당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탑 1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의 작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주제곡 역시 우리 슈퍼스타 소방차장님들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 정확한 음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지키자 평화를 우주의 평화를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소방차장님들이 불렀던 주제곡과 함께. 그리고 이 만화가 너무 당시에 뭐랄까요 그 디스토피아 느낌과 그 문제기 얘기했던 무서운 느낌이 어린 때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스들이 되게 무서웠었고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편에 그 마녀 같은 그 여왕 그 메카닉 캐릭터는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다. 꿈에 나올까 무서운 그런 진짜 기억이 예. 악당다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맞아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어두운 분위기의 만화로 만들었다는 게 조금 당시에 그것도 좀 인상이 좀 깊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목에서 그렇듯이 2020년은 어린 마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와 2020년 되면 진짜 이게 다 벌어질 것 같아. 진짜 다른 별에 갈 것 같아. 막 이런 기대가 되는 해가 2020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만화 덕분에. 예. 저에게는 2위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올라올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여담으로 그 2015년이 어떤 여러 영화나 매체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그렇죠. 백투더 퓨처라든지 에반게리온의 배경도 2015년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세대로서는 2020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인 거죠. 그렇죠. 저는 2020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상상을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막 가정도 꾸렸겠고 뭐 그런 생각을 뭐 그때 꾸리지 못했지만 무슨 뭐 사회 역군으로서 뭔가 활동하고 있겠지라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89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뒤의 미래는 정말 까마득한 그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먼 미래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백투더 퓨처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 모습이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런 미래였듯이 감이 안 잡히는 머나먼 미래의 느낌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2030년은 솔직히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1980년대 생활상과 그렇게 크게 다른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못 따라가는 지점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AI 같은 어떤 요즘 활용되는 발전 속도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그 속도를 초월해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다른 나라 별 가는 거는 좀 부분에서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이 다른 나라 별 화성 가는 것도 사실 맘먹고 가면 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따라잡지 않았나. 그리고 더 놀라울 만한 것은 2020하고도 6년이 더 지났다는 시점, 그렇습니다. 네. 현재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게 소름이 돋는다. 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현실은.